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수학교사는 1년의 수업이 끝난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다.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내려왔고 또 한 아이는 거름을 전혀 묻히지 않은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다. 재구는 어느 쪽의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굴뚝에서 내려온 두 아이 중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얼굴을 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이 깨끗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더러운 아이를 보고 자기도 얼굴이 더럽다고 생각하겠지요. 교사가 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다.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내려왔고 또 한 아이는 거름을 전혀 묻히지 않은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다. 재구는 어느 쪽의 아이가 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똑같은 질문에 학생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사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두 아이는 똑같은 굴뚝 안에서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의 얼굴은 깨끗하고 다른 아이의 얼굴은 더러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사는 칠판에 메비우스의 띠라고 썼습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안과 겉을 구별할 수 없는 곡선을 말합니다. 여기 안전뱅이와 곱추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자 사라졌습니다. 건장한 사나이들이 쇠망치를 들고 와서 곱추네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한쪽 벽이 무너지자 지붕이 거짓말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곱추의 부인과 내 아이는 종자로 남겨두었던 옥수수를 땄으며 아무도 철거 반원들에게 덤벼들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안전뱅이네 집의 지붕과 벽이 순식간에 무너지자 부인은 펌프대 뒤쪽에 쪼그리고 앉아 때 묻은 치마를 올려 얼굴을 감쌌고 아이들은 그 옆에서 연신 두 눈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천막 안에서 잠을 잤고 안전뱅이와 곱추는 천막 앞에다 불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제값을 받지 못한 채 입주권을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전뱅이와 곱추는 집이 무너지는 대신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부동산 업자에게 16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니 수중에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자가 16만 원에 산 그들의 입주권을 38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동산 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입주 능력이 없어서 팔아버린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집이 헐린 걸 봤지? 봤어! 부동산 업자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안전뱅이는 38만 원 가운데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38만 원짜리를 16만 원에 사다 22만 원씩이나 더 받고 넘긴다는 건 말이 안 돼. 나에게 20만 원을 줘도 2만 원의 이익을 보는 것 아냐? 더구나 당신은 우리 동네 입주권을 몰아 사버렸지. 그러나 부동산 업자는 외려 큰소리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구두발로 안전뱅이의 가슴을 차버리자 그는 아주 짧은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콩밭에 숨어있던 곱추가 차 안으로 들어와 죽을 힘을 다해 사나이를 차버렸습니다. 우리 건 벌써 팔아버렸어. 사나이는 차 안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뒤져서 돈과 서류를 찾아냈지만 이미 그들의 입주권은 팔린 뒤였습니다. 안전뱅이와 곱추는 떨리는 가슴으로 사나이의 가방에서 20만 원씩을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 돈이야. 안전뱅이가 말하자 사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챙겨 넣자 그들은 내일 할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천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는 승용차 안에서 몸을 굴려 밖으로 떨어져 나왔고 곱추는 천천히 걸어가며 안전뱅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안전뱅이의 몸에서는 휘발유 냄새가 났고 곱추는 사나이에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안전뱅이의 얼굴을 씻어주었습니다. 곱추는 살인을 한 안전뱅이의 마음에 겁이 났습니다. 안전뱅이는 모트가 달린 자전거와 리어카 그리고 강냉이 기계를 사겠다고 합니다. 곱추는 기생충 약을 파는 약장수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곱추와 안전뱅이는 부동산업자가 탄 승용차가 불탔고 자신들의 아파트 입주권 값 20만 원을 가져왔지만 아무것도 해결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는 울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마지막 시간에 왜 굴뚝 이야기나 하고 띠 이야기를 하는지 제구는 생각해 주리라 믿는다. 차차 알게 되겠지만 인간의 지식은 터무니없이 간사한 역할을 맡을 때가 많다. 제구는 이제 대학에 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구는 결코 제군의 지식이 제군이 입을 이익에 맞추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는 제군을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 사물을 옳게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이제 나의 노력이 어땠는지 자신을 테스트할 기회가 온 것 같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문학을 꼽으라면 단연코 1978년에 완결된 조세희의 12편 연작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이 될 것입니다. 이 작품들은 메비우스의 띠부터 에필로그에 이르기까지 고통받는 소외 계층인 난장이 일가를 주인공으로 하여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극단적인 삶으로 내몰렸던 도시 빈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도시 곳곳에 올망졸망 살아가던 낡은 집들이 건장한 망치에 부서지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되지 않던 도시 빈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그들의 입주권을 헐값에 사서 비싼 값에 되팔았고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메비우스의 띠에서 수학교사는 학생들에게 굴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같은 굴뚝에서 깨끗한 아이와 더러운 아이가 나왔을 때 누가 씻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굴뚝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바퀴 비틀면 안과 밖의 경계가 없는 메비우스의 띠를 말합니다. 곱추와 안전뱅이는 애초 부동산 업자에게 속아서 입주권을 싸게 판 피해자이고 부동산 업자는 그들을 속여 입주권을 싸게 사서 고가에 되파는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수를 하게 되고 곱추와 안전뱅이는 부동산 업자를 살해한 가해자가 되고 부동산 업자는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피해자가 됩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왜곡된 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지식의 간사함에 대한 경계이며 평등한 삶을 꿈꾸는 희망의 서사이기도 합니다. 작품이 발표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굴뚝은 모두에게 평등한 안녕을 선사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